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교육, 많은 용돈, 비싼 옷, 좋은 집. 하지만 이런 것들만 주면 아이는 행복해질까요? 73세 최정순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는 저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최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손주들 양육비까지 댔는데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지 않았구나.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식에게 뭘 줘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말입니다. 오늘은 진짜 현명한 부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주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주면 자식은 평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인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씨에게는 정말 예쁘고 착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나이를 먹을수록 김정자 씨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뭘 잘못했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멀리할까? 더 충격적인 일은 딸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김정자 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딸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어떨까?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김정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섭이라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간섭이라고 한다니요. 하지만 딸은 김정자 씨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마지못해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와서 며칠 도와줄까? 그때마다 딸은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작년에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김정자 씨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딸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김정자 씨가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정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딸을 잃어버렸구나. 혼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난 딸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이웃에 사는 65세 이미경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미경 씨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와 정말 친했습니다. 김정자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미경 씨는 어떻게 아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 딸은 왜 날 멀리할까요? 이미경 씨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김정자 씨, 혹시 딸을 믿어본 적이 있으세요? 믿어본 적이 있냐고요? 김정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건가요? 이미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다른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학원을 보내거나 야단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과도 안 맞고, 공부도 재미없고, 미래가 불안해요. 이미경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그때 이미경 씨가 한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내가 충분히 현명하고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도 노력해 볼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의 성적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어머니와 모든 일을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던 그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들이 결혼식 날 한 말입니다. 김정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항상 걱정하고 간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 이 둘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김정자 씨는 그 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처음에는 딸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자 씨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김정자 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딸을 믿어주니까 딸도 나를 믿어줘요. 이제 뭘 해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68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3억을 마련해줬습니다. 둘째 아들 사업할 때도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딸 시집갈 때는 혼수며 예단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줬습니다. 박영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정말 많은 걸 해줬구나. 이제 자식들이 날 챙겨주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박영희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이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혼자 병원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럴까? 더 충격적인 일은 퇴원한 후였습니다. 박영희 씨가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형편상 못 온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71세 최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최순자 씨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박영희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최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뭘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최순자 씨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받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해준 게 없는데 자식들이 더 잘해준다고요? 최순자 씨가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켰어요. 설거지도 하게 하고, 빨래도 개게 하고, 청소도 시켰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답니다. 엄마, 왜 우리만 이런 일을 해야 해요?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요. 하지만 최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도와야지. 너도 이 집의 중요한 구성원이야.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용돈도 스스로 벌게 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시키고 아르바이트도 하게 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대학교 등록금도 반은 장학금을 받고 반은 학자금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박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원망하지 않았나요? 최순자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최순자 씨의 큰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독립적인 사람이 됐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일찍부터 책임감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막내 아들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이에요. 지금 최순자 씨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모두 자립해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어머니를 모십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박영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완전히 반대로 했구나. 자신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봐 대신 다 해줬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할까 봐 모든 걸 떠안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식들은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고마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까 봐 어려움을 미리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75세 한명숙 씨의 경우를 보세요. 한명숙 씨는 아들이 40살이 넘었는데도 모든 걸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통장 관리도 해주고 아들 부인과 갈등이 생기면 중재도 해줍니다. 심지어 손주들 숙제까지 도와줍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어머니한테 의존합니다. 40살이 넘었는데도 정신적으로는 아이 그대로입니다. 한명숙 씨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망쳤구나.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반대로 자식에게 기회를 준 부모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실수해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적절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식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순자 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해요. 그래야 자식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에게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는 자식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꼭 줘야 할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조명자 씨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조명자 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조명자 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키웠습니다. 너희는 꼭 성공해야 한다. 1등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1등을 했고 명문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조명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우리 아들들은 정말 훌륭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승진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실패작일까라며 자책했습니다. 조명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더 충격적인 일은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조명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만난 70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희 씨에게도 자녀가 셋 있었는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조명자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정희 씨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정희 씨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키웠어요.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해.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고요? 조명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정희 씨가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에요. 시험에서 70점을 받아왔는데 울면서 집에 왔어요. 다른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공부를 안 했니? 하며 야단을 쳤을 텐데요. 하지만 이정희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어. 점수가 뭐가 중요해.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좋아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딸의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딸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들이 운동 경기에서 졌을 때도 괜찮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았을 때도 내 그림이 가장 예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정희 씨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모두 자신감 넘치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조명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했다는 것을. 1등 할 때만, 성공할 때만 사랑한다고 느끼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선물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착하게 굴면 사랑해 줄게. 성공하면 자랑스러워 할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아이에게는 독이 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67세 윤복순 씨의 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1등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인데도 조그만 실수만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마가 실망하실까 봐 무서워요. 제가 부족하면 사랑받을 수 없을까 봐 불안해요. 윤복순 씨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구나. 반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덕 씨의 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실패했을 때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어. 두 번째는 아이의 노력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열심히 했구나. 그 마음이 정말 예뻐. 세 번째는 아이에게 자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해.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명자 씨는 그 후로 아들들에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조건부로 사랑했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게. 처음에는 아들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아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꼭 줘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기회,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예전 방식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69세 정미자 씨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정미자 씨는 며칠 전 이런 강의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딸을 믿어주고 기회도 주고 무조건 사랑해야지.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딸이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미자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말하고 나서 정미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 또 똑같이 했구나. 왜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울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좋은 교육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도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예전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쌓인 습관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변화에 성공한 부모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서순심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서순심 씨는 평생 자식들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서순심 씨를
피하기 시작할 정도였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모든 일을 상의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서순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말하기 전에 3초 기다리기였습니다. 자식이 뭔가 말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를 기다렸습니다. 그 3초 동안에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믿음을 주는 말인가? 기회를 주는 말인가?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말인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자식이 실수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왜 그랬니?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초를 기다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매일 하나씩 칭찬하기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나씩은 칭찬했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전화해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밝네. 처음에는 자식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너무 간섭했구나.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자식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한다니요. 하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순심 씨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6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71세 김영순 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변화했습니다. 김영순 씨가 정한 규칙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은 자식에게 긍정적인 말하기. 사랑한다. 고마워. 잘했어. 이 3마디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김영순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초 기다리기. 자식이 뭔가 말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3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칭찬하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해서 고마워.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랑한다 말하기. 어색하더라도 꼭 하세요.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넷째, 자식의 선택을 하루에 한 번은 존중해 주기. 내가 정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다섯째, 실수했을 때 사과하기.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68세 박정자 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니까 자식도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무조건 사랑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늦었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컸는데. 78세 한복희 씨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복희 씨의 아들은 이미 50살이 넘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거리감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한복희 씨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이미 늦었어. 내 아들은 영원히 날 멀리할 거야. 그런데 2년 전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한복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믿어주지 못했구나. 너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간섭만 했구나. 조건부로 사랑했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아들이 먼저 엄마 보고 싶다고 연락합니다. 한복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변화에도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20살이든 50살이든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은 전해집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74세 이순덕 씨의 경우를 보세요. 이순덕 씨는 80살에 딸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평생 서먹했던 딸이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놀라워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자식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안녕,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식이 한 일 중에 하나를 칭찬하세요. 요즘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기특해.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
셋째, 자식의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정한 거니까 엄마는 믿어.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넷째,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세요.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해. 다섯째,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세요. 엄마가 잘못했던 일들이 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안해. 이 5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심을 원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72세 김말순 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믿음과 기회와 무조건적 사랑을 물려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집이나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평생 남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주어줍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는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증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더 잘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훌륭한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에는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 기회, 무조건적 사랑.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